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면서 어제부터 한층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는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한다고 했다가 번복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요.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허창옥 씨.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한다는 발표에 기대감이 컸지만 희망의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돌연 발표 이틀 뒤에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허용한다고 번복한 겁니다. 저희들은 엄청 반가워했고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식당, 카페는 또 12시까지 한다고 하니 이거는 형평에서도 안 맞고. 지난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공개에 맞춰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자치단체는 광주와 대전, 부산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사전에 영업시간 확대안을 보고받고도 문제 삼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뒤늦게 여론을 살피다가 조정을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어디는 이제 비슷한 여건인데 어디는 24시라고 어떤 데는 22시라고 이런 형평성도 생각했을 것 같고. 방역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발표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실망감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14명 나왔습니다. 광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다른 2명은 각각 지인에 이어서 확진되거나 직업 소개서에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검사받은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완도 조기잡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8명이 출항 전 선제 검사에서 확진됐고 목포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격리 중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가 더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첫 대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강진군 병영면입니다. 올해 이곳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숨지거나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전체 주민이 2%가량 줄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광주로 가는 버스가 없어지는 등 남은 주민들의 여건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골 사람은 누가 농사지러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게 이러지. 그리고 집들도 빈 집도 많고.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포함됐는데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무안을 제외하면 전남의 군 지역 전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지역이 주도해 만든 인구 활력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바탕입니다. 다만 아직은 기본 틀만 만들어진 수준이라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적 특별법 제정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좀 속도를 내야지 어떤 제도 보완이라든지 중장기 어떤 발전 과제로. 전라남도는 경북과 지역 활력 증진 방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기금 확대를 건의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온 광주시 자치구 경계 조정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용소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경계 조정 추진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광산구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는 경계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자치구 반발이 거세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제28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한 데 대해서 전라남도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료에서 정부가 COP28 개최를 양보하는 대신 33차 COP 유치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 COP28 유치를 위해 구성된 남한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COP33 유치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한 남중권을 기후변화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탄소 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병합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공사에 관여한 이들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관련법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7명의 공통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철거 공사 도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부로 사건이 병합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철거업체 등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이 매일 현장을 점검해 위험성을 알았는데도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는 도급사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철거업체와 굴착기 운전사 등도 공사를 제외한 안전조치까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철거공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판을 통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9 유족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학동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구역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문흥식 씨도 최근 구속 기소되면서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재판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오늘은 가을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물론 평년에 비해서는 기온이 낮은 편이지만 어제 아침이 워낙 기온이 낮았던 터라 오늘은 비교적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비가 그치고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추위는 잠시 쉬어가지만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까지 내리다 차차 그치겠고 그치고 나면 나름 맑아지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올랐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17도, 담양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순천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목포 19도, 무안 18도, 진도와 완도 1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다시 추워졌다가 주말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곡성군 고달면 뇌중리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멜론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석동 중 일부가 불에 타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작업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전기 자동차 공영 충전기 1,500여 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전기차 등록 대수가 8,500여 대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 전기 자동차 충전기 1,589기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4,284기까지 보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내년에 승용차 3,200대, 화물차 620대 등 전기차 3,846대 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철새 도래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이 늘고 있는 데다 때이른 추위가 겹치고 있다면서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5.18 사단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전일빌딩 탄원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반박된 내용이라며 맞섰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보여주며 전일빌딩 탄원은 각도와 궤적 등을 볼 때 국과수의 감정 결과 달리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